어떠셨어요? 좀 그 선택해서 이렇게 읽으신 글들은 괜찮았나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아, 태용님 진짜요? 뭐 선택하셨어요? 저는 뭐 옵시디언의 뭐 아카데믹 워크플로우 뭐 그거였는데 그냥 옵시디언이고 약간 논문 쓰는 얘기일 수 있다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너무 2시간짜리 영상이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아니, 그럼 쪼개서 하셔도 돼요. 아, 네. 예, 예, 예. 다른 분들도 그 제가 그때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그 긴 것들이 있어갖고 한 번에 다 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잘 이해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긴 하네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음. 창훈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평상시 궁금했던 것도 해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책을 옵시디안으로 옮기는 걸 제가 찾아서 했었는데요.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음. 아,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9시 넘었으니까 시작 바로 할게요. 진행하는 거는 사례를 선정한 다음에 하나 읽고 그다음에 그 함께 이제 읽는 시간 가지고요. 그다음에 작성자와 Q&A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그 함께 이렇게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는 더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시간이 90분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안에서 사례를 이제 몇 개 해볼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참가하신 분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를 요약한 것을 저 노션에다가 요약본을 적었어야 되는 걸까요? 네네네. 아, 지금이라도 카피 복붙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예, 제가 그 권한 다 드린 것 같아서 아마 될 겁니다. 음. 근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걸 고려해가지고 적지 않아가지고. 저도요. 네. 아, 진짜요?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덧붙여서 해주셔야겠네요. 네.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뭐,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좀 하시고 싶은 분 있을까요?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으니. 네. 배라뇨. 네. 그러면 다각자, 참고로 저는 그 에버노트 링크를 일단은 달았고요. 아마 누르시면 에버노트로 연결이 될 겁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지금 9시 5분인데요. 10분까지 읽어보고, 그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네네. 제가 뭐 음악을 준비를 안 했네요. 일단 10분에 그러면 다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록님, 이 노트를 노션에다가 복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히 괜찮죠. 잘 들어가나? 이런 게 음, 좀 의도대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네요. 다 보셨나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그러면은 네, 바로 Q&A로 할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은 그 창록님이 그냥 간단히 한번 요약해 주시겠어요? 네, 브리프를 네, 잠깐 네, 짧게 한번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화면 없이 그냥 조금 설명을 그렇게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화면 공유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화면 공유를 어떻게 하더라? 일단은 바로 네,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네. 제가 요약한 거는 그 유튜브 영상이고요. 한 20분 가량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책을 읽은 내용 중에서 아이디어를 잘 옵시디안에 옮기는 내용을 네, 설명하는 영상이고요. 해당 유튜버는 다음과 같이 거창하게 뭐 3단계라고 하는데 뭐 책을 읽고 책을 트랜스퍼 그다음에 책을 옵시디안으로 옮긴다. 그다음에 네, 프로세싱 그 단순히 옮겨진 내용을 그 아이디어들을 추출을 하고 기존 존재하는 노트들과 연결하는 그런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위에 다시 1번 책 읽기로 보면은요, 해당 유튜버는 그 킨들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킨들의 하이라이트가 뭐 요약이라든지 뭐 줄을 긋는다든지 하면 그 옵시디안으로 바로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네,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편하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킨들에서 읽은 내용을 바로 이제 간편하게 옵시디안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2번까지 얘기를 네, 드렸습니다. 뭐 킨들을 쓰지 않더라도 네, 그 페이퍼 책을 읽은 내용을 잘 요약해서 뭐 옵시디안을 직접 수기로 뭐 타이핑으로 이렇게 옮겨 적어도 뭐 되는 단계인 거죠. 3번 가공 프로세싱 부분을 보면요.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발췌한 내용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올 텐데요. 거기서 여러 아이디어들을 이제 하나의 노트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는 하나의 노트에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태연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원자화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소개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인용문, 책의 이 부분에서 이 내용 좋네, 쭉 나열해서 걔네들을 그냥 재그룹화 시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책의 계층 구조를 따라서 구성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방법 1, 그러니까 인용문만 모아서 재구성하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노트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만 담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는 나의 언어로 이제 적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에 있는 발췌문을 그대로 제목화하기보다도 책 읽은 내용에서 이거는 나의 언어로 한 줄 요약이라든지 제목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내 언어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 책 전체 노트이고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가독이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제가 색깔까지 일부러 좀 넣은 게 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에버노트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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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책 전체 노트가 있고 상세 노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1번 책 전체 노트라 하면 이제 책 제목 들어가고 이제 메타데이터, 책에 대한 정보, 저자 책 링크,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책 발췌 부분입니다. 3번. 어, 그리고 나의 언어로 만든 노트 제목들이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는 것이고요. 2번 상세 노트를 보면 여기 빨간 글씨, 위에 있는 빨간 글씨 노트 제목 1과 상세 노트 사이에 있는 노트 제목 이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노트 제목은 나의 언어로 정리를 하고 이제 노트 요약 이것도 나의 언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췌한 부분은 페이지와 함께 고스란히 이제 복붙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른 노트 링크, 기존의 노트 시스템 안에 있는 다른 노트들을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상세 노트가 이제 노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기존 노트와 비교를 해보고 네, 관련 있는 거는 노트랑 노트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는 본인 직접 읽은 포지셔닝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위에 얼개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요, 이제 책 제목, 이제 책 전체 노트라고 제가 표현한 책 전체 노트에서 이제 포지셔닝, 책 제목 들어가고, 책 정보, 이건 제가 한글로 적었습니다. 저자 들어가고, 링크, 이 책을 찾을 수 있는 링크 들어가고, 발췌 부분에서 이제 하늘색, 주황색, 녹색 부분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각각은 그 상세 노트의 제목들입니다. 각각 그 책 전체 노트와 상세 노트는 이제 링크가 걸려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제 상세 노트, 이제 position is to retire the connections that exist in your prospect mind. 이제 내 언어로 지은 제목이고요. 발췌를 사실 처음에는 발췌가 먼저 있었겠죠. 2번 발췌 부분. 그 순서로 보면은 발췌가 최초에 있었을 것이고 이 발췌를 보고 1번 나의 언어로 제목을 이제 하늘색으로 표시된 나의 언어로 제목을 짓고 그리고 3번 그리고 나의 언어로 또 한번 요약을 하고요. 이제 빨간색 글씨 이제 creativity is connecting things between them.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나의 글쓰기 시스템 안에 있는 존재하는 노트의 제목입니다. 이제 연결을 짓는 거죠. 1-2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대동소이합니다. 위에 것과. 그리고 밑에 2번 녹색 글씨로 이제 부분은 발췌를 만약에 여러 개를 했는데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내가 만들 수 있겠다 하면은 제목은 하나, 이제 can do mentality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여러 부분에서 발췌를 했지만 공통된 내용인 거죠. 그럼 이거를 나의 언어로 그 중요한 부분은 나의 언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 원자화시키는 것 그리고 나의 언어로 요약하는 것. 이 부분을 내 언어로 요약하고 3번 그 발췌한 부분을 고스란히 복붙하다시피 집어넣고 그다음 4번이 혹시 있을까요? 회색 글씨로 쓰여진 여기는 4번이 없네요.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큰 얼개 하나는 책 전체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 두 번째는 책 챕터 구조를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을 짧게 이 유튜버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보면요. 이것도 책 이름입니다. Mind Management, Not Time Management라는 제목의 책을 이제 유튜버가 소개를 하고요. 그 저자는 데이비드 카다비라는 사람이고,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죠. 메인 아이디어를 나의 언어로 저장하고 똑같은
컨셉입니다. 챕터 1은 책의 챕터 제목이 그대로 들어가고 밑에 이제 하이퍼링크들이 지금 세 개가 보이는데요. Triggering 뭐 the right statement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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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the jobs that are safe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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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아까 얘기했던 컨셉과 그대로입니다. 나의 언어로 정리한 제목이고 얘를 누르면 이제 상세 내용이 아까처럼 발췌한 내용, 나의 언어로 요약한 내용, 그리고 기존 노트와 그 연결이 된다면 기존 다른 노트와 이제 연결을 짓는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읽고 이렇게 하니까요. 네,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그냥 축약해서 말씀해 주셔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네. 뭐 궁금한 점 있는 부분 있을까요? 혹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뭐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고 어디다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소개를 하는 영상이고요. 네. 음, 근데 그 관점은 뭐 제텔카스트 얘랑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하신 태연님 방식과도 맞다 뭐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복리로 뭐 지식이 확장된다. 뭐 혹은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네. 기존 이분의 다른 아티클이라고 해나 그것도 봤는데 여기는 담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메모는 쓸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냥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 그러니까 잘 폴더를 뭐 미세하게 잘 구성해서 집어넣는 거는 단순히 보관만 하는 거고 이제 잘 활용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이제 기존 노트와 노트를 이제 링크를 짓는 거다. 이런 글도 네 생각이 납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질문이나 있을까요? 그, 저는 저렇게 이제 아이디어 중심으로, 그 아이디어 하나의 노트에 아이디어 하나를 넣고 싶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느낌이 들던데, 혹시 이렇게 정리를 직접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저도 엄두가 사실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음,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이미 발췌하는 데까지가 시간 좀 오래 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마찬가지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얘를 써먹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작가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그러니까 들여서라도, 네네네네네. 뭐 아침에 뭐 1시간을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아침에 1시간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보를 읽고 수집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제 그것 자체도 사실 시간 좀 걸리긴 하지만 뭔가 생산을 해내려고 하는 시간을 또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 번 써먹으면 이제 좀 더 이익이 생기겠네요. 그죠? 근데 음, 그 여기 저자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리드와이즈나 뭐 이런 툴들을 잘 써가지고 사실 정리하는 것 자체를 시간을 확 줄이는 게 음.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손으로 쓴, 야, 그 교수님은 참 네, 하루 종일 대단하십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쓰고 계시네. 저도 상상을 이제 저는 극단적으로 상상하는 걸 이제 좋아하는데요. 메모를 많이 쌓아서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10,000개를 쌓은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좀 익스트림하게. 음, 음. 그러면 새로운 노트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10,000개를 뒤져가지고 얘를 연결을 지어야 되나? 그럼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했습니다. 뭐 몇십 개, 몇백 개의 수준이야 뭐 읽고 하면 될 텐데 혹시 태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부분을요?
저도 이거는 약간 실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노트를 연결을 하는 거를 제가 만 개를 다 보는 것보다 이 노트가 어떤 내용이랑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 어떤 맥락을 좀 찾아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노트랑 반대되는 건 뭘까? 어, 개념적으로. 그러면은 음, 대략 뭐 이 노트 내용과 반대라면은 뭐 요런 내용이 되겠는데 하면 이제 좀 검색할 키워드나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실제 아날로그 시스템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니클라스 루만 교수님도 내가 어떤 맥락에서 이 노트를 다시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진짜 되게 많은 네네네. 게 내포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반대가 되냐? 아니면 이 노트에 있는 생각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트들 중에서 생각을 더 디벨롭 해주는 건 뭔가? 음, 그래서 뭐 100% 있는 거를 다 검색하고 알아보진 못하고 아마 일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어느 쪽에 있는 노트를 봐야 되는지 좀 그 정리를 한 다음에 그쪽 노트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는 약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별로 뭔가 노트가 좀 묶여 있거나 하는 그 맥락이 살려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 연결할 메모를 찾을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시간이 더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부분도 저도 고민을 했는데요. 근데 지난주 사실 태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계속 맴돌던 생각이 완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연결을 짓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음, 하이라키를 내가 짰다는 거는 여기는 음, 애랑 저기는 애랑 이제 연결 짓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랄까요? 그런, 네. 음, 네, 그 제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이 좀 적어가지고 네네네. 음. 약간 그럼 연관된 것끼리 잘 연결되어도 다행히.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 상황, 현재의 뭔가 이제 당면한 문제에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음. 뭐 저도 사실 계층 구조로 잘 넣어놓고 잘 꺼내서 쓰기만 해도 1차적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음, 노트를 해놓고 조그만 재활용도 못했는데 음, 조그만 단위로 해놓으면은 노트를 해놓고 가져다 쓰기도 하고 여러 번 쓰기도 하니까 일단은 뭐 되게 남는 장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이렇게 희망하는 거는 뭐 생각지 못했던 연결 같은 것도 찾아내는 음, 계기가 돼서 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그게 이제 약간 좀 그 다음 단계인 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말 나온 김에 랜덤 노트로 연결하신 거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태현님. 일단은 되게 좀 재밌고요. 음, 그, 이 상관없는 두 개를 이렇게 막 이으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이제 그 두 개를 연결되는 새로운 맥락을 찾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한테 살, 그, 사, 뭐 이렇게 막 친구들끼리 이게 좀 약간 비하하는 건데, 친구들끼리 좀 그런 거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삐쩍 마른 애가 있으면 말랐다고 되게 막 뭐 멸치 뭐 이렇게 비교해서 놀리잖아요. 음, 근데 되게 창의적으로 그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약간 좀 어, 그런 식의 연결을, 음, 그것도 음, 맨날 그런 걸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애들이 음, 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랜덤 노트가 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희망은 기대는 하고 있어요. 음. 저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도 노홍철이 머리가 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쭉 앉아 있는데 노홍철 때문에 뒤에 있는 여배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하가 뭐 월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와, 월식 일어났다고? 근데 와, 어떻게 저런 표현을 찾아내지? 약간 약간 저는 그런 글의 아이디어의 결합에 있어서 약간 그런 거를 뭔가 찾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욕심이 나긴 하죠. 근데 랜덤 노트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희망하고 있어요. 일단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트를 연결할지 찾는 것보다 노트를 박아놓고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지라고 고민하고 에이 모르겠다 다음 이렇게 하는 게 좀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네. 혹시 랜덤 노트는 그런 툴이 있으신 걸까요? 이건 여기다 적기는 좀 그러네. 네, 랜덤 노트는 옵시디안에는 있을 거예요. 옵시디안 플러그인 있고 저는 롬 리서치 쓰는데 롬 리서치 플러그인은 누가 만든 거를 저한테 맞게 약간 다른 세컨 브레인 방에 있는 개발자님이 수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버노트나 이런 데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Q&A 그냥 토론이라고 해놔야겠네. 자, 또 다음을 하실 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 별로 감사합니다. 사실 내용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저는 네. 옵시디안 북클럽이거든요. 네네네. 네. 요 글을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요 글 자체도 그냥 이 북클럽을 하는 것에 대한 공지글이어 가지고요. 오히려 저희랑 좀 관계 있을 부분은 북클럽을 하는 데 있어서 옵시디안을 활용한다는 사례가 저는 옵시디안을 처음 들어보는 입장에서 좀 신기했고 저도 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shared vault나 shared graph라는 기능이 옵시디안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걸 모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느낀 거는 저희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이제 shared 노트를 할 때 이제 같이 협업하는 툴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북클럽에서 이 그래프 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자 생각을 학생들이나 이 북클럽의 참여자들이 계속 이제 발휘하고 그걸 디벨롭하는 과정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책에 대해서 좀 깊이 탐구하고 적극적 읽기를 하는 분들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교수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유의미하게 느꼈던 부분은 이 교수님이 자기가 읽기를 할 때 오디블이나 킨들 쓰실 때 저도 이 리드와이즈라는 툴을 처음 보는데 인스타노트 같은 건가 보죠? 바로 옵시디안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볼트로 가고 이 볼트라는 개념도 저도 찾아보니까 약간 상위 폴더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니면 좀 도움을 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이제 발표해 주신 분이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패러프레이즈 하는 과정 그리고 책의 저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코멘트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정보나 책에 기반해서 자기 생각을 노트하는 과정을 이 옵시디언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가 재밌는 것 같았고 그래서 리딩 노트에서 퍼머넌트 노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을 그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냥 정보나 지식이나 어떤 타인의 생각에 기반해서 자기 노트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 지금 그 이 유튜버 이 저자가 교수님 소개해 주신 과정을 통해서 저도 한번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데 뭐 리드와즈를 쓰건 안 쓰건 뭐 옵시디언을 쓰건 안 쓰건 뭐 그거를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그 문서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이렇게 읽은 책의 부분을 아까 하이라이트한 부분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쓰고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셈이 네,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북클럽이니까 이제 위그로 그 챕터를 좀 나눠서 학생들이랑 좀 진행을 하시나 봐요. 그런데 뭐 이제 각자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그 교수님께서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자기 권한으로 좀 삭제한다든가 좀 방향을 디렉팅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의견을 쓰고 하는 그런 내용을 따로 마치 하나의 아티클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누적해 가는 건가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교수님이 자기의 읽기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 옵시디언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 약간의 여기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어요, 위크 바이 위크로. 그래서 위크에 대해서 그 바로 옵시디언을 연결을 해 가지고 뭐 이 위크에는 이런 챕터를 딱딱 나누고 하시는데요. 어떠한 뭐 블랙 포인트를 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북클럽 참여자들이 생각을 코멘트를 한 내용을 계속해서 뭔가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면은 최종 결과는 최종으로 나오는 거는 책의 각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약간 그 토론 회의록 회의록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결국은 자료가 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 하나의 볼트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형태겠네요. 네. 저는 제가 교수님이라면 학생들이 책 안 읽어 오잖아요. 무조건 인볼브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요 북클럽 책 자체가 되게 어려운 책이던데 막 인류학자, 고고학자가 쓴 모든 것의 지금 새벽인 거잖아요.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신석기 시대로부터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사유재산이 변화하고 뭐 이런 일대기를 정리한 내용인 것 같아서 쪼끔 지루하지만 히스토리 프로페서 같으셔 가지고 아마 학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고 또 뭐 좀 히스토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북클럽을 하자 해서 요 세션 한번 만든 것 같더라고요. 음. 혹시 독서 모임 해 보신 분 있을까요? 저 해 봤어요. 아 해 보셨어요? 다행히 저는 이렇게 그 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딱 모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전날에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생기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좀 읽어가게 "이번 주에는 챕터 1, 2를 읽어 봅시다." 하고 읽은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떤 노트를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보고 또 자기 의견도 남길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이 북클럽을 할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 텔바이 같은 데서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뭐 텔바의 목적은 책을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네. 어떤 목적인가요? 뭐 다를 것 같은데 막 혹자들은 막 연애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책을 읽고 독서록을 무조건 올려야지 오프라인 세션에 저도 트레바리 해 봤거든요. 참여를 예예예. 했는데 그래서 아마 발제자 분이
좀 이제 토론이나 퀴즈 같은 거를 몇 개 이제 해 놓으세요. 그래서 정말 책을 읽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더라고요. 음. 근데 요거는 좀 더 학문적인 그 음. 책에 맞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 저는 어떤 책을 읽더라도 사실 약간 노트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흡수하는 정도가 뭐 한 10배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거랑 또 영어 원서를 읽으면 더 맞아요. 형편없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하는데 함께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나를 이렇게 좀 푸시해서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갖고 음 저는 그 재밌네요. 이북은 안 읽거든요. 다 그냥 정말 지루만 하는데 모든 책을 사서 저는 그 수능 독해하듯이 막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옆에다가 막 코멘트도 적고 하는데 음.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수력이 다르고 제가 이제 몰입해서 읽는 게 음. 쪼끔 달라고 습관인데 나중에 책을 보니까 제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막 책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래서 다시 잘 안 보게 됐는데 이북을 하면 저는 이런 리드와이즈라는 툴을 좀 처음 봤는데 내 노트랑 연결시켜 갖고 나중에 봐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이북으로 저도 지금 트랜지션 해 볼까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방면에서 제 노트를 계속 그 소프트웨어로 저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사실 이북을 요즘 그 이북 리더기 쪽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 직접 이용해 보신 분은 도움을 많이 받으신지 궁금한데 실제 이용 사례가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리디하고 킨들 둘 다 쓰긴 하는데요. 하이라이트가 리드와이즈로 제 노트에 들어오는 건 정말 편하고요. 음. 노트도 킨들 저는 디바이스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찔끔찔끔 하기도 해요. 음. 네. 근데 사실 어 앱 아이패드에 애플 펜슬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음. 음. 네. 손으로 왜 그 써서 생각을 메모를 하시게. 네네네. 그 하이라이트하고 이북 리더들이 되게 그 햇빛이 있어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스크린인 반면에 타이핑하거나 뭐 이런 거가 되게 반응 속도가 느려 가지고 음. 뭐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그런 거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음. 거기다가 이제 또 디바이스에다가 타이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빠르게 생각을 적을 수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음. 그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혜님처럼 이렇게 뭐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거나 그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예 생각 정리할 때는 항상 노트 따로 들고 가서 이제 펜으로 막 이렇게 쓰면서 뭔가를 좀 많이 하는데 '그거 두 개를 좀 결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하이라이트랑 간단한 노트가 이제 딱 모여 가지고 노트로 그냥 쏙 들어오면은 아까 창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이해한 거를 문장으로 정리하는 몇 줄만 더 적으면 되니까 음. 그 과정이 되게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리디북스 활용하실 때 그 하이라이트한 그 글자들 있잖아요. 일단 하이라이트만 하면은 리디북스 웹페이지 상에서 뭔가 모아져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메모할 때 그 이북 리더기에서 작성하는 게 느리다면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적는 거는 웹사이트에 모아져 있는 거기서 음. 작성할 수 있나요? 그 이 리디는 그냥 제가 만약에 저는 맥북 쓰는데 맥북에서 리디 앱이나 킨들 앱으로 하면 키보드 가지고 바로 타이핑을 할 수는 있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책 읽는 게 그 침대에 누워 가지고 자기 전에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음. 예. 잠 안 올 때 잠 되게 잘 오거든요. 책 읽을 때. 잠이 솔솔. 여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늦어서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네네. 네네. 그 저기 뭐야 독서 클럽 갔다 오신 거죠? 네, 이렇게 아 생각보다 오래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또 뭐 논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혜님이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점이나
논의하고 싶었던 점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나중에 저도 지금 이북 사고 싶어가지고 저희 세션이 끝난 다음에 뭐 이북 리더기나 아이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움 될 아이패드 것 얘기. 같습니다. 예. 비싸긴 하던데 근데. 그쵸.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누가 해주시겠어요? 해주실 분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한 내용이 좀 되게 좀 개념적이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음, 제가 하는 그냥 그럼 간단하게 저 얘기할게요. 네, 퍼스널 개인 정보 관리를 해서 야, 실제로 그래서 네가 뭐 득본 게 어떤 거니?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옵시디안 포럼에서. 옵시디안 포럼이 이제 이런 류의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정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답을 많이 달아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각자 읽어보시고요. 지금 45분이니까 50분까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50분이 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KM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등장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 툴들을 써서 장점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를 썼다가 걔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효용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장해놓고 다시 안 봐가지고 그 효용을 잘 못 느끼던 거를 이거 내가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효용을 느끼고 옵시디안이나 뭐 롬 리서치나 이런 툴을 쓰게 되면은 백링크하고 더블 브레킷으로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노트들을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쿼리 기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재활용이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러니까 어디에 관련된 노트들을 다 한꺼번에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 모아서 본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재활용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 그런 게 1차적인 그 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한 거였고요. 어떤 분이 댓글로 블로그를 쓰셨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난 내용을 써두셨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이쪽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정보의 분류와 뭐 이런 쪽으로 PhD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게 핵심이었는데 되게 개념이 복잡한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배울 때 비슷한 걸 연상하는 걸 한대요. 근데 학습을 통해서 논리 관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뭐 구체적인 거, 이런 이제 추상화의 개념, 그 인과관계 뭐 이런 걸 배우게 돼서 개념과 개념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해 나가는 게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패시브하게 있는 애들이 있고 액티브한 애들이 있거든요. 패시브한 애들은 봐야지 아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두 종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계라고 하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들의 관계를 막 빌드업을 해놓은 게 있대요. 그게 멘탈 맵이라고 합니다. PKM은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그것들의 관계를 만들어 왔던 거를 패시브한 형태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있고 아예 잊혀져 버린 게 있고 액티브하게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패시브하게 있는 거하고 잊어먹었던 거를 액티브한 애들처럼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해줘서 내 생각을 확장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석이 되게 놀랐습니다. 되게 그럴싸하다. 네. 혹시 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너무 관념적이죠? 저 그 패시브하게 꺼낼 수 있는 것과 액티브하게 꺼낼 수 있는 것에 약간 대비되는 예시를 혹시 들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거기서는 이제 언어를 배울 때 예시를 들면서 단어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저자가 스페니쉬를 배우는데 회의에 스페니쉬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은 그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네가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액티브하게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거는 네가 그만큼 이제 학습을 해서 액티브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들었을 때 그 뜻이 뭐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는 있지만은 말로 내 단어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애들이 패시브한 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 좀 중에 그런 게 네, 좀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들이 패시브. 뭐더라 막 연상을 막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찾아가게끔 되는. 네네네. 네네네. 제 생각에는 그게 액티브하고 패시브 되게 바이너리처럼 딱 이렇게 잘라져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중간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머리를 쥐어 짜가지고 해야 겨우 생각나는 막 연결되는 거 해서 그런 애들이
한쪽에 가까운 애들이겠죠. 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금방 노트를 이제 랜덤 노트를 꺼내봤는데 제가 노트를 한 것 중에 이게 있네요.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으면 건방져 보일 수 있다는 게 있네요. 이게 뭐 이렇게 스몰 톡을 하는 방법에 대한 아티클을 읽다가 거기에 있는 이제 전문가분이 너는 부끄러워서 가만히 있지만 다른 사람은 네가 되게 건방져서 말도 안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예,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그 여자분 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생각이 났는데 저는 아마 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요. 예.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는 이 PKM에 대한 개념을 이번 이 모임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지금 태연이 발표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당연히 하면 좋은 이상적인 이론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번 한 주차를 좀 보면 저도 제 처음에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정보 같은 거를 좀 소화하고 나중에 인풋을 아웃풋화 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오히려 이 방법론에 매몰되어서 너무 오버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뭐 하다 보면 막 나의 노트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고 막 뭐 롬이나 옵시디안은 막 백링크 연결해 가지고 뭐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리소스가 또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어요. 네,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분도 그거였어요. 너무 이게 되게 뭐라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패드가 있는 인기 있는 거래 가지고 이 래빗 홀에 또 빠지게 될까 봐 겁난다고.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린 거였거든요.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노트를 하는 게 큰 이유가 약간 공부와 특히 요즘은 약간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투자 공부에 이런 노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나는 많은 걸 알 수 있겠지, 그리고 많은 더 좋은 투자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약간 이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주위에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래서 거의 혼자 이제 알아가고 있다가 이 모임도 만나가지고 그나마 좀 나아진 건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좀 약간 감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의미 단위로 뭔가 노트를 해야 하고 이것을 서로 연결시켜 가지고 더 확장시켜 봐야지, 뭐 그런 약간 그런 걸 좀 잡아가기는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고민의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예전보다 좀 더 학습할 때 조금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조금씩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약간 그래서 요즘 너무 이제 메모 쪽으로 매몰되지 않으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의미가 아예 없는 작업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상록님은 이렇게 알아보시고 하고 하는데 좀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 안 드세요? 걱정은 안 되고요. 저는 미래의 저에 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 지금 글들은 많이 쌓아놓고 있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제 시간을 들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 것인 거죠. 백링크 걸고 기존 노트와 또 찾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저도 제틀카스텐 파고들다가 멈춰진 상태이고요.
다른 또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이건 지금 플래시하게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화면은 작잖아요. 이제 노트북 혹은 뭐 모니터에도 뭐 30 몇 인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메모를 아까도 이제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지만 메모가 수만 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재택카스에는 다 인덱스화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방바닥에 쫙 펼쳐놓고 얘랑 연결 짓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뭐, 다시 돌아오자면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저를 위한 선물을 만드는 시간이다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뭐, 컬러 노트를, 이것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네. 그렇게 그룹핑화 시킬 수 있게 뭐, 그러면, 노트를 따로 구성을 한다든지, 또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색깔도 있고, 뭐, 크기, 뭐, 폰트, 뭐, 상상을 해보자면, 뭐, 노트도 크기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펼쳐놨다가 다시 모으는 것도 쉬울 테고. 근데 현재 우리는 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작은 화면에 규격화된 것으로 이제 링크를 걸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빡빡한 거죠. 제가 이북을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페이퍼북은 펼쳐놓고 여러 개를 펼쳐놓고 제가 한 번에 보기도 하는데 이북은 그 작은 화면에 한 페이지 혹은 그 패드를 눕혀놔도 이 작은 이 두 단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데서 제 뇌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빠르게 못 쓰는 그런 인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오히려 오프라인이 저도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고 오프라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되게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 포럼에 올렸더니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오, 얘는 롬인데 네. 뭐 이렇게 페이지 노트를 띄워놓고 이 동영상이 없나? 뭐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 네. 위아래도 스크롤이 돼가지고 네, 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뭐 좁은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좀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그 문제가 되게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되게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프로젝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벽에다가 100인치로 이렇게 빵 싸가지고 제가 그냥 손으로 막 이렇게 옮기고 그 정도 되면은 진짜 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글 쓰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니터 4개 쓰세요. 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어, 아니면 네, 뭐 알겠습니다. 영화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식탁 같은데 뭐 손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뭐 그런 뭐 지금 기술은 아직은 맞아요, 안 맞아요. 왔지만 네. 이게 균형을 잡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에서 저 사실 이해가 아직 덜 됐어요. 이게 오버 엔지니어링의 그 균형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노트 시스템의 그런 전반적인 목적 이런 거를 좀 균형을 잡으려는 건지 사실 전 이해가 아직 안 됐어요. 들어가는 시간하고 네. 거기서부터 얻는 밸류하고 뭐 이런 거를 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너무 노트 체계에 매몰돼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네,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할지 토론하면 어떨까요? 저 너무 균형 이거 잡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오히려 말씀해 주신 답변 제가 이 질문을 드렸잖아요. 답변들을 좀 들으면서 든 생각은 뭐 단계가 1, 2, 3이라고 치면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0인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단계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정보를 좀 구조화하고 층위를 좀 나누고 여러 인덱스를 좀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이게 진짜
내 머릿속으로 최종 고른 이런 툴이 없더라도 내 머릿속 뿅뿅뿅뿅뿅 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든 생각은 제가 이전에는 그 성악을 했거든요. 오. 뭐 예술이나 운동을 처음 배울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노래를 할 때 뭐 배 호흡은 어떻게 하고 뭐 소리는 어떻게 하고 뭐 골프 칠 때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무대에 서거나 필드에 서거나 뭐 올림픽 선수들이 진짜 실전에 나갈 때는 다 있고 하던 대로 그냥 감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 내재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동으로 굴러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그냥 들었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게 발음이 너무 그죠? 그 그죠? 이야기를 할 발음이 좀 기념은 다르시죠? 아니었는데. 네. 아니 그래서 발성이 되게 귀에 딱딱 이렇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좋으시다 하면서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비밀이 역시 결국 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냥 수단을 빠르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근데 다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노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었던 게 거의 5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딱 정착한 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네. 이게 사람 생각이 바뀌듯이 뭔가 체계도 자꾸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이러다가 계속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 정리하시는 걸 근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싫긴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귀찮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부지런한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좀 그 매몰의 오류, 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나요? 너무 매몰돼 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주위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 이런 거 잘 다루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약간 그것 때문에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사례집의 그 스마트 싱크 워크숍을 봤는데 그 티아고 포르테 분은 그 현대 기술에서 생겨난 어플이 완벽한 어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순간 매순간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업계는 그냥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 사람 말에 동의가 되진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제 앱을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건 좀 약간 부차적인 거고 어느 앱도 너의 니즈를 확실히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그런 도구들은 결국 사람이 쓰기 편한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네. 조금의 노력만으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발전해 가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당장은 그럴 수는 있어도 나중에도 그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진 않아요. 현재는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진화의 방향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은 좀 하지만 그 사람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 엄청 유명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게 오디언스 빌딩을 인가요? 많이 뭐 유명해졌어요. 네, 활동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노트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한 10분 좀 시간이 애매하게 남긴 했는데 대겸님이 이걸 하셨구나.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네. 혹시 어디 있지? 여울님 하신 거는 내용이 좀 많나요? 이게 많을 것 같은데. 한 시간인데 이 내용 별로 없어요. 내용 별로 없어요? 네,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썰 풀고 진짜요? 그 오히려 태연님이 했었던 그 캡처 하신 그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음. 근데 이제 어, 데이비드 페럴 그 사람은 이제 좀 깨끗하게 프로세스를 만들자 이거를 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정도만 좀 토론할 주제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밖에서 정보를 접한 거를 내 노트에 이렇게 캡처해서 넣는 그 과정을 스마트 싱크라고 해놓은 것 같으니 보니까 뭐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편하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나 보네요. 네, 프로세스를 조금 더 그냥 자동화를 하는 관점에서 어, 그 제품 리뷰랑 이제 50분에 그 데이비드 페럴이 10분 동안 글을 쓰는 과정을 이제 그 태연님 어, 그 어떻게 하는지 그 노트 프로를 소개하는 것처럼 데이비드 페럴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1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어. 완전 과정 비슷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막 네, 제품 문의할 거, 네. 네네. 웹 클리핑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얘기 좀 해볼까요? 좋은 것 같아요. 웹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소셜 그 네트워크에서 좋은 글이나 추천된 글 같은 거 발견하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요, 웹에서는 그 에버노트 웹 클리퍼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 정보 소스가 뭐 페북에서도 좋은 글들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카톡방인데도 좀 고수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복붙해서 이제 에버노트에 다 집어넣습니다. 넣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에 읽어야 할지를 태그를 적어서 보냅니다. 혹은 약간 미래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상황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퀘스트를 하는데, 막, 빨간 주머니 안에 너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거 하나 꺼내보거라. 이런 마인드로 다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읽어야 된다 부담을 버리고, 그리고 그 시점에 도래했을 때 그 태그명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적거든요. 그 태그도 제가 여러 종류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지금 뭐 전세 계약을 할 때 뭐 트러블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그럼 그 에버노트에선 전세라고만 해도 전세 관련된 태그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그 글을 눌러보면 옛날에 제가 현재 저에게 던져놓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읽습니다. 태그가 그럼 엄청 길어진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맞습니다. 전세,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그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뭐 전세 뭐 이런 식으로 둬봤는데 잘 읽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쓰고 태그가 종류가 여러 가지는 합니다. 뭐 정보 출처가 어디냐 이런 종류를 잠깐 한번 보면은 네,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김태현님으로부터 노트에 대해서 들었다 이런 것도 제가 남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저는 김태현님 그렇지 노트에 대해서는 좀 권위를 제가 부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 물론 또 이거는 시간마다 이제 뭐 가중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은 일단 높은 상태에 열심히 지금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태현님께서 이 상황 그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럼 나중에 제가 이제 써먹는 거죠. 뭐 그렇게 제가 근데 웹 클립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합니다. 네. 태그가 혹시 대략 몇 개 정도 있고 어떤 식으로 큰 단위로 종류가 나눠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태그를 셀 수가 있나? 그냥 키워드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면 될까요? 키워드도 있습니다. 키워드도 있고 상황을 설명하는 태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 태그가 있고 정보 출처 태그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것들을 이제 특수 기호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골뱅이하고 뭐 김태현님 쓰면은 이제 사람 관련된 태그를 뜻하는 거고요. 뭐
플러스하고 방금처럼 뭐 이런 거 눈에 띄네요. 뭐 투자 조언 리스트 궁금할 때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네, 그럼 제가 투자 조언이 필요할 때가 오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면은 그때 미래의 제가 이제 그 태그를 검색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제가 검색할 만한 이름으로 짓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 하게끔 저를 후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메모 자체에다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그로 이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왜냐면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태그로 해야 검색이 빠르거든요. 에버노트 특징이 그럼. 네, 그러니까 태그라는 것의 특징이 검색용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검색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노트가 25,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노트 안에다 집어넣으면 아마 뭔가 찾는데 20초, 30초 걸릴 겁니다. 그럼 답답해서 못 쓰는 거죠. 네. 근데 태그로 해두면 한 3초 안에 나옵니다. 결과가. 저만의 검색 시스템이죠. 그 요즘 에버노트가 약간 검색이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내가 없이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다른 것으로. 네네. 그거는 근데 예형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건 모든 거가 그렇고 최대한 빠른 저는 뭐 에버노트는 설치를 뭐 SSD에 한다. 그리고 뭐 모바일에선 잘 활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뭐 원칙이라 해나 그런 생활하다 보니 불편한 것 다 버리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그를 잘 걸어놓습니다. 그럼 보통 검색은 다 태그로 제가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분들. 네. 에버노트는 그 태그가 계층형으로 되어지는 방식을 지원해 주나요? 계층형도 지원합니다. 네. 계층형도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네. 계층형으로 검색이 안 되던데 그때. 그게 있었다가 없어진 기능으로 알았었는데 또 있나 보네요. 참고로 저는 옛날 버전을 씁니다. 옛날 버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네. 그 계층으로 그래도 만들고 싶어가지고 상위 태그를 포함시켜서 하위 태그를 만들었거든요. 일단 근데 그게 저는 검색이 되나 보네. 그러니까 투뎁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투뎁스까지만 쓰고 있거든요. 태그를 뭐 계층형으로 3뎁스, 4뎁스, 5뎁스까지 가는 게 아니라 태그를 1뎁스, 2뎁스 요까지만 쓰고 있고 2에서 3뎁스가 되는지는 저도 이제 확인은 해봐야 하겠고요. 질문이 그러니까 2뎁스까지는 된다. 지금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노트도 이렇게 분류를 잘 하시는데 팔로우업 퀘스천은 그럼 사람도 지인도 종류나 뭐 특징이나 뭐 회사나 이렇게 좀 나누고 그 안에서도 다시 뭐 티어를 좀 나누시는 것 같은데 체계가 맞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나름의 체계가? 체계가 없고 보면 알죠. 네, 이 사람 보면 그거는 이제 김태현님, 액티브하게 나오나요? 김태현님 뭐 점수를 어디에 부여한다가 아니라 노트에 대해서 권위자에 가깝다.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 물론 뭐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사람들 보고 제가 가중치를 매기거든요. 약간 이거는 누구냐 레이 달리오한테 좀 배운 거기도 합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서 네. 사고 자체가 약간 뭐라 옛날이라 했나 약간 고전적인 사고 있잖아요. 약간 기계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고 레이 달리오가 어떤 파트에는 이 사람 가중치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한다. 예를 들어 뭐 투자 얘기밖에 없네. 뭐 노트 얘기니까 노트의 김태현님은 10점 만점에 9점이다. 윤창록은 뭐 7점이다. 다희님은 5점이다. 이런 식으로 레이 달리오가 사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5점 받으셨네요. 재밌네요. 그 부분에서는 액티브하게 하고 계시군요. 자동적으로 하고 계시군요. 신기하다. 네, 왜냐면 전 진짜 누가 이 말을 했느냐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레이 달리오가 투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 랑
뭐 제 주위에 있는 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거 급이 다른 거죠. 네, 정보를 얘는 버리고 레이 달리고 일단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어, 부딪힐 말은 없나? 네, 반대, 네, 대가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이건 그거 부분은 자동입니다. 태연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금방 다 창묵님이 말씀 주셨어요. 아, 네.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레이 달리오 도서 그 원칙이 있었나요? 네, 원칙에서 그런 대목들을 봤었죠. 아, 네. 이게 읽어봐야겠네. 아, 좋은 책입니다. 네. 네, 너무 읽고 싶었는데 너무 두꺼워서 못 읽었거든요. 아, 이거 아, 날 너무 좀 두꺼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